유대인 학살과 동일선상에서 북한의 대량 학살, 전 대량 학살이란 말을 네. 붙이거든요. 대량 학살을 봐야 된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홀로코스트 수용소 안에 경비병으로 있었던 90 몇 살 할아버지도 끝까지 찾아내서 국제재판소에 세웠어요. 북한도 이제 그럴 거예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북한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해도 본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건 있지 않았을까. 그러면 그렇게 8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교화소에서 나오셨잖아요. 또 탈출을 하신 거예요? 꽃제비 하는 남동생을 찾았어요. 어떻게? 거의 죽어가는 남동생을. 그러니까 꽃제비들끼리는 서로 알잖아요. 뭐 어디 시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. 어머나. 그래서 왜 입원했냐니까 걔가 발에 통상이 있어서 걷지를 못한대.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병원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저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왜요? 동생 혼자 냅두고 중국으로 간 10살이니까. 저거라고 막 욕을 그냥 욕이에요. 문장들이 욕이야. 그래도 어떻게 해요? 참아야지. 그래서 어느 방으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 허실인 거죠. 신촌이 이렇게 다 씌워져 있더라고요. 내일이면 그 시체를 이렇게 보내는 거기에다가 내보내려고 했대요. 지금 숨만 쉰대. 너무 놀래가지고 제 동생 이름 부르면서 어디 있는지 몇 모르니까 살인데요? 그때가 11살인가 12살인가 그랬죠. 어떡해. 키가 너무 작다 유치원생 12살인데 어떡해. 말이 안 나고 그 다음 둘이서 붙들고 막 오는데 얘 누가 막 알아봐요? 알아보죠. 저도 이제 교화소에서 나오는 상태니까 막 이게 배가 이렇게 부어 있고 얼굴이 조금 부어 있고 머리는 다 빠지고 남자 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누나 이러는데 어떡해. 막 해골 그러니까 해골을 제가 이렇게 만났어. 너무 키가 작으니까 내가 약간 앉아서 둘이 붙고 제가 막 울었어요. 나가자. 그래 걔를 업고 나왔어요. 업고 나왔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. 어디로 가?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. 그래서 얘가 등에 업혀가지고 누나 장마당으로 가재. 장마당에 자기가 아는 할머니한테 예전에 땅에서 이렇게 돈을 300원인가 주었는데 100원을 할머니 드리고 200원을 할머니한테 맡겨놨대.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걔를 얻고 나도 이제 막 금방 감옥에서 나오다 보니까 몸이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얘를 이제 업고 갔어요. 가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얘 살았구나. 이게 누나냐고. 그래서 누나라고 그러니까 돈 200원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. 얘가 야, 내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. 동생이 12살짜리가. 그래서 그 신발을 사신 거래. 왕왕 울었던 것 같아. 그 장마당에 앉아서. 그러니까 나도 그때 뭐 만으로 20살? 나도 그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. 애기인데. 그냥 영화 한 장면 같아요. 이제 나 이제 뭐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? 어디로 가야 되지? 그리고 겨울인데 추운데 어디가 있어야 되지? 좀 막막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친척집 찾아갔어요. 처음에는 이제 친척도 이해는 해요.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맞아요. 언제 남을 친척이라고 도와주겠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아버지 쪽 친척이 딱 한 명 북한에 들어와 있는 쪽이 있거든요. 그 할아버지네 집에 찾아가니까 그래도 그 할아버지네가 받아주셔서 동생을 키워주셨어요. 다행이다. 그 12살짜리. 그래서 이제 나는 나대로 이제 거주지로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서 사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. 엄마가 지금 중국 쪽에서 나를 돈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동생을 있으라고 해놓고 제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죠. 가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. 왜? 사람들이 왜 그래 자꾸. 그리고 저는 또 인신매매 되었어요. 아니 왜 언니한테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왜 힘든 사람한테 자꾸 그러지? 그리고 또 북송이 됐죠. 또? 이번까지 4번째예요 그러면? 세 번째 번째죠. 북송? 이제 강제 낙태 중에 하나 마취 없이 강제 낙태 수술하는 거. 언니가? 당했어요? 저는 임신한 줄도 몰랐는데 임신이 3개월이더라고요. 병원에 가서 빠르게 하고 교화소로 가야 되니까. 그런데 침대가 아닌 이제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. 병원도 안 가고? 병원에서. 병원에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집게로 이제 아이의 다리를 꺼내고 팔을 꺼내는데 정말 이거는
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참 아무리 내가 인신매매 당해서 가진 아이라고 해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잖아요. 우리 아이들이 뭐가 죄가 있냐고. 정말 그때 화열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버렸어요, 저를. 그래서 감옥을 안 가게 됐어요.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탈북을 이제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신 거예요? 부호소라고 알아요? 그런데 있다가 아는 언니랑 함께 이렇게 또 탈출했어요? 네, 했어요.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가 29살 그때였는데 저희 20대는 여기 남한의 여자들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쁜 20대가 아니라 여느 탈북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인권 핍박과 중국의 어떤 인신매매로 인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다 얘기했다 온밤 얘기해도 모자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여기 유튜브도 그렇지만 또 각 교회나 각 단체나 국제사회나 또 국내에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북한에도 인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북한 주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누리며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. 모든 그렇죠. 생명은 소중하고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려면 북한은 하나의 감옥인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이제 차인표 배우가 네.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네. 어렸을 때 동생과 같이 놀면서 아파트 그런 벽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작은 머리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빠져 못 나오는 거예요. 이 머리가.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머리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근데 자기는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가 바깥에 안 나가고 안에서만 울려 퍼지더래. 근데 자기 뒤에 서 있는 동생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밖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와서 빼줬다는 거예요. 구해줬다는 거예요.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.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협력이 되어서 함께 이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. 네덜란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감옥의 문은 밖에서 열어야 한다. 어떠한 하나의 스토리를 듣고 북한에서는 이랬대.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지.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재미나게 영화를 보듯이 듣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민족인 저 북한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밖에 나온 탈북민의 소리를 듣고 그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.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바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. 그냥 이야기거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봤을 때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가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도 미칠 수 있어요. 그렇죠.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실 살거든요. 내 자식들이 앞으로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북한의 그런 인권 상황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. 무조건 개선되어야 되는 거는 맞고 왜 한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. 북한 김부자들을 국제재판에 내세운다. 막 이렇게 크게 떠들었는데 요새는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내 친구, 자기 뭐 절친 막 이러면서 또 어느샌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. 정치적인데 너무나도 이제 인권이 시발리다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막 북송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의 충격적인 탈북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겪은 것처럼 많은 언니들의 최악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우리 뒤로 오는 후배 사람들만은 이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가 나중에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우리 지연아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.
더욱더 그죠. 감추고 숨기고 있는 거지. 저는 조금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.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. 김씨 일가에게 저는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저는 계속 곳곳마다 가서 얘기를 하는데, 김씨 일가에게 빼앗긴 그 땅과 우리 민족을 되찾아야 할 마인드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.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새로운 이런 세대들이 이제 나오고, 네. 그리고 조금 북한이 약간 자유시장 경제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. 북한 주민들이. 그렇죠. 네. 근데 이걸 깨달은 이유가 대북 제재를 했을 때 장마당이 형성되고 정권에는 돈이 없어요. 대북 제재를 하니까. 근데 대북 지원을 하면 정권은 돈이 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. 금지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하거든요. 자기들은 그러면- 먹고 살 수 있으니까. 예. 그러니까 장마당이 형성되면서 관료들이 상인들에게 붙어요. 뇌물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는데, 대북 제재를 하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미국은요, 보수나 진보가 북한 인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냅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에서 각각 다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든요. 시선이 다르니까. 그래서 우리는 이 절반의 민족을 빼앗겼다. 이런 개념으로 조금 북한을 바라보면 좋겠다. 정치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인권 문제를,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어요. 예, 인권 문제를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가 네. 북한의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. 네, 그런 말이 있죠.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. 그럼요. 공짜가 아니다. 예.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조들이 피 지켜낸 흘린, 정말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우리도 와서 누리고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자유를 또 북한에도 우리가 선사하고 우리가 또 힘을 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지연아 작가님의 어쩌면 이제 인권 문제이기도 하죠. 심각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시간을 가져와 봤는데요.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